자, 일단 우리는 목요일에 개장 전에 추가적인 시황을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은 어차피 목요일 개장 전 기준에서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가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 관련해서 이 자료들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4월에 일단 진행이 됐고 6월에 이제 45일 간격이니까 6월 중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7월 말에 있죠. 7월 말경에는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미 그 이전부터 해서 1월 달에도 출구 전략이 단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해석과 함께 시장이 좀 일시적인 충격을 받은 흐름이 있었죠. 3,000포인트가 이탈되고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긴축을 하게 된다면 당장에 주사를 안 놔준다고 하니 패닉에 빠지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출현되고 근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4월경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선거 공약에 따른 경기 부양책 내놓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자유로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4월 달에도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뭐 테이퍼링을 단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내용이 이제 불거진 이유가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죠. 지표가 계속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긴축한대요. 이게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긴축한대요. 이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내용, 그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불거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 기존에는 유동성을 뿌려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돈을 쓰다 보니 상품 가격의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그 상품 가격의 강세 부분은 당연히 기업의 실적으로 연동이 되고 긍정적이다. 근데 이게 과열이 되면은 경기가 너무 거품으로 갈 수가 있다. 이제 지표는 이제 막 개선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적절한 소비와 적절한 성장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해 나가자 이 내용이에요. 근데 4월 달 기준에서 관망 포인트였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필요 없다. 아직까지는 테이퍼링 뭐 논할 단계 자체가 아니다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무척 하나 7월쯤으로 뭐 예상해도 되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미국의 연준 의장의 이러한 코멘트, 파월 의장의 이러한 코멘트, 이러한 부분, 또 뉴욕의 연은 총재 이런 부의장의 코멘트, 또 리치먼드 연은 박힌 총재의 코멘트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의 코멘트가 만장일치 아니었어? 개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슬슬 테이퍼링 준비해야 될 단계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증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은 왜냐면 미국의 긴축이 결국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미국의 채권 가격이 하락과 채권 수익률의 상승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금 뭐 기준금리는 아직 손을 안 대지만은 뭐 향후 2년 3년 이후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지만 당겨질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 격차를 가져가려던 그러한 자금들 아무래도 중진국 후진국 쪽의 금리가 높죠. 그쪽으로 나갔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돌려져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금리가 최대 바닥금리인데 지금의 기준에서 이걸 뭐 어찌 돌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기존에도 2013년도에도 테이퍼링 단행하고 특히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 이후에도 시장은 멀쩡했다.
그래서 지표가 좋은 거는 그냥 많게 가셔라. 지금 뭐 발표치가 50이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확장 국면인데 예측 범위보다는 낮았죠. 그래도 여전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추이 부분을 많게 가자. 이것 때문에 급격한 테이퍼링을 단행하거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아예. 정책이라는 건 그렇게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어요. 급격한 금리 인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금리는 단순합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논할 때도 말씀드렸죠. 아니 기준금리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미국의 채권 가격까지 우리 알아야 돼요?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론은 금리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금리를 바닥에서 올리느냐, 금리를 고점에서 내리느냐. 금리를 고점에서 내리는 거, 경기를 부양해 주는 게 호재입니까? 아니면은 금리를 바닥에서 올려주는 인상이 호재입니까? 자, 한번 출석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아직까지 인원 많이 안 들어와 계시지만은, 자, 금리를 바닥에서 올리는 게 호재다 하시는 분들은 0번, 금리를 고점에서 인하를 해줘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그게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45번. 금리를 가장 단순해요. 금리 뭐 많은 얘기를 하잖아. 채권 수익률까지 얘기하잖아. 다 필요 없어.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금리가 바닥인데 바닥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호재다. 0번. 그렇지 않고 금리 고점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준다. 우와, 이게 호재다 하시는 분들은 45번. 자, 인원 별로 없으시니까 우리 직원분은 뭐 어떻게 알아서 0번을 눌렀지? 어이구. 채팅방에도 같이 빨리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을지는 제가 분명하게 대답을 명확하게 해드릴 거예요. 명확하게.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하시는 사이에, 평생 주식하는 사이에 알고 계셔야 되는 금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번이 답입니다. 0번이. 지금 이제 그 노란톡에는 뭐 올려주시는 분들이 아직 제한적이고 뭐 오늘 기준에서 입장자도 제한적이고 하지만 계시는 분들이라도 능동적이셔야 돼요.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금리를 바닥에서 올린다라는 거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그 금리를 한 방에 막 5%씩 올립니까? 아니죠.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금리 인상, 1년에 8번의 FOMC 회의 때마다 올려서 2년 16번이죠. 그리고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17번의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은 금리를 올리는 그 시점마다 야, 경기가 이렇게 좋아, 경기가 이렇게 좋아, 경기가 이렇게 좋아 라고 하면서 폭등 랠리. 그리고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올리고 2007년 9월 달에 금리 내리기 전까지 계속 랠리, 폭등 랠리, 추가 랠리.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요,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망갈 자리라는 거예요. 그 논리만 알아도, 아니 시황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 중간에 흔들어대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 이후에, 잘 보세요. 무조건 시장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시장은. 왜? 화폐 가치가 계속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업체는 퇴출이 되고 좋은 업체만 남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한번 대공황처럼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시점에 급락이 나온 그런 거 말고요. 이제는 경제 시스템이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다 기준을 잡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19처럼 또 그 이상의 조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범위는 절대적인 기회죠, 사실은. 왜? 그렇게 해서 깨져 내려간 이후에 다시 이자락에서 각국의 중앙정부가 공조를 해서 일단 경기 부양을 하죠. 경기 부양을 해서 결론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화폐 가치 훼손에 따른 시장의 강세는 지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수익을 내서 내 자산을 지키는 거냐. 은행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현금을 집어넣지 못하고 결국은 건물을 사서 그 고생을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해도 건물 차액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지만 건물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잖아요. 응? 임대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이자 내고 뭐 하면. 금리 그 하나만 알아도 일단은 시장은 어차피 부양책 나오겠구나. 끝. 내가 아차에서 최고점을 놓쳤더라도 코로나19 터져서 바닥이야. 이건 견디면 갈 수밖에 없는. 다만 업종군을 잘 선택해야죠. 지금처럼 두들겨 맞아서 대주주집은 10% 전후에 매출 50억에서 200억짜리 그걸 시가총액 3조, 5조, 8조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거를 꿈의 신약을 만든다고 그걸 덜썩 샀다가 박살이 나면 그건 끝나는 거죠. 한삼이라는 종목이 업종 최고잖아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너무 땡겼죠. 왜? 야, 시장 점유율도 1등인데 이거 같이 준다 해가지고 매니저들 몇 명에서 그냥 다 사버렸잖아. 유통 주식을. 그러다 보니까 수급 논리에서 폭등 났다가 결국은 쥐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다 깨지는 거죠. 그런 종목의 기준이 아니라 실적이 계속 물가가 올랐어. 오른 그 기준만큼 실적이 개선돼서 계속 지금의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에 눈높이에 맞는 실적을 내주는. 근데 그 이상의 실적을 내주면 더 좋고. 결론적으로 시장의 시황 보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그 시장의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주도 업종을 얼마큼 잘 잡아내느냐. 뒤에서 뭐가 어마어마한 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주식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략 부분을 잘 감안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이런 변동성 종목의 캐몬 같은 종목도 다 잡아낼 수 있다. 포수 같은 종목도 이거 왜 못 잡아내요? 응? 다만 주도주로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극대형주가 못 갈 때 순환성 종목에서의 흐름에서 대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추세 강화 부분이 똑같은 철강 업종에 똑같은 후판을 넣더라도 동국제강처럼 거품 인식이 잡히면서 올라갔던 종목을 변동성 매매로 따라붙을 거냐 아니면 포스코 같은 기준을 잡을 거냐. 그러한 내용들을 LG화학을 2차 전지로 볼 거냐 석유화학 업종으로 볼 거냐. 뭐 남들은 그런 얘기하죠. 물적 분할하면 LG화학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다. 뭐가 안 좋아요. 물적 분할해갖고 65조에 달하는 LG화학의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지금 최근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 매니저들 윤정도보다 뛰어난 매니저들이 바보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제는 공매도가 시장의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위치예요.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하세요. 공매도가 시장을 견인한다? 그렇죠. 부정적인 업체에 대해서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그냥 수익률 게임, 액티브 펀드가 야 위에서 때릴 물량이 없어. 내 자금 갖고 얘를 계속 들어 올려놓을 수 있어. 야 얘들이 뉴스만 내주면 돼. 공시는 낼 게 없잖아요. 공시는 잘못 냈다고는 그거 큰일 나요. 상패당할 수도 있어요. 공시 계속 잘못 내고 정정하고 취소하고 가짜 공시 내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상패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뉴스만 실실 흘리는 거야. 야 이번에 임상 성공하면 대박나요. 이거 뭐 이러면서. 테마주들의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테마주들을 방송에서 언급을 해도 그거 큰일 났어요. 금융감독기관에서 제재 조치가 나왔다고. 지금은요.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나 지금 정부는 풀어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 황우석 교수 때 조화제약 42배, 산성 PNC 57배. 아니 금융당국은 뒷짐 주고 있나? 정신 나갔어? 그런 애들이 42배, 57배 올라오면은 그건 100% 뭐 작전이지 무슨 개뿔이나. 근데 그걸 냅둬버려요. 왜? 미꾸라지가 있어야 자금이 들어오니까. 자, 현대차 딱 올랐습니다. 매수하세요. 이러면 들어와요? 아니지. 조화제약 42배 올랐대. 이래야 돈이 들어오겠지. 응? 그 이전에 IT 거품에서 충격을 받았던 분들이. 그러한 흐름을 똑같이 신라젠 같은 애들. 근데 신라젠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애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 남아있잖아요.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극대형주로. 신라젠 10조까지 들어올릴 때 매출액 50억. 매출액 50억.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바보여서 그걸 모를까?
시가총액 10조까지 들어올리는데 이틀 만에 시가총액을 그 7천만 주 정도 하잖아요. 15만 원까지 땡기는데 이틀 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땡겼어. 이틀 만에. 하루 상한가에 그 다음날 추가 폭등 그리고 꼬리. 포럼 나가가지고 헛소리 찍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당시에 시가총액 10조일 때 전환 물량이 됐던 모든 팔아먹은 대주주들이 시가총액 1조 미만으로 깨져 내려왔잖아요. 10조짜리가 순식간에. 그러면 거기서 10% 팔아먹었으면 1조일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통으로 다 사도 되잖아. 쥐들도 안 사는 종목을 그거를 기술적 분석한답시고 그걸 매매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공매도의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공매도가 없어서 그런 종목 위주로 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거래대금 막 터진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대금 2조씩 3조씩 터진 종목에서 어떤 종목 특정하면 막 혼낼 테니까 그거 얘기 안 할게. 종목은 그 종목의 실적이 얼마였냐 이거지. 우리도 그거 갖고 수익 냈어요. 수익 냈잖아. 왜 거래대금이 터진데 왜 안 들어가? 거래대금이 2조씩 터진데 왜 안 들어가? 바보야? 들어가서 수익 내야지. 진단키트 4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 4조 나왔어요. 시젠, 넵지노믹스, EDGC, 그 다음에 수젠텍. 이 4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이 시젠 2조 3천억을 포함해서 4조가 나왔다고. 근데 그것을 왜 안 들어가? 유동성이 나오는데.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 2020년 2월달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 4조 원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5조 미만. 근데 4종목의 거래대금이 4조야. 참. 결론은요. 그런 변동성이 나올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래대금이.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종목군들의 변동성 자체 안 나오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공매도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실 게 윤정도 말이 뻥인지 진짜인지. 올해 1월 11일 날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얼마인지 아세요? 44조 4천억입니다. 올해 1월 11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얼마? 1월 11일 날 코스닥이 얼마? 20조. 그리고 코스피가 정신 나간 거지. 44조 4천억. 그만큼 유동성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2020년 2월 1월 달에 거래대금이 얼마요?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아요. 많아요가 아니라 있어요. 5조 미만인 날. 5조면 어디야? 요 정도? 자, 색깔 보이는 대로. 자, 5조. 더 땡겨드려요? 하얀 색깔 빈 공간이 나오는 게 5조 미만이겠죠. 그랬던 게 44조 터졌다고. 돈이 얼마나 세게 풀렸으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도 추가 부양책. 우리나라에 재난지원금에 막 뿌려댔죠. 부동산이 왜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 이번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다. 부동산 정책을, 그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돈 갖다 뿌려댔잖아. 코로나19 대구에서 더 확산돼서 터질 때 그 전에 자신만만하게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들어와도 중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뭐 검역 이거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방에 맛 갔죠. 그랬더니 그 여론을 돌려버리잖아요. 언로 뭐 대구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종교단체로도 미루기도 하고 뭐 실질 그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거꾸로 선거에서 압승해버려. 그 돈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돈이 같은 동종업계 전문가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은 친구들도 아니지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이지. 후배죠. 윤정도보다 오래된 친구가 없으니까. 시장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대. 지들은 인버스 깐대. 야, 나 정신 나갔니? 말도 안 섞어. 저는 그냥 뭐 주식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자꾸 약 올리면 우리 윤정도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야,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그러면 시장이 왜 깨지니? 이 바보들도 아니고 이 띨띨아. 여기다가 간접 상품 활성화되면 니들 죽는 거야 인마. 무슨 인버스는 개뿔이나 뭐 했지? 까불고 있네. 무슨 했지야. 결론은 재난지원금이 돈이 되면 얼마나 되냐? 1인당 몇십만 원도 안 줘. 얘라이 정신 나간 친구들아. 1인당 몇십만 원이 아니라 전체 재정에서 얼마가 돈이 뿌려졌는지. 그 효과가 부동산에서, 전 부동산 1도 몰라요. 농담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다면서요. 주식시장은요. 왜 올랐겠어? 실적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그것도 제한적이죠.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종목군들이 몇 개나 있어요. 근데 주가는 다 올라가 있어. 왜? 화폐 가치가 훼손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4조 5조 미만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거래대금 터진 거 보시면요.
쭉쭉쭉 늘어나다가 올 초에 상상을 초월하죠. 44조까지 올라와. 그런데 작년 요 기준점에서 거래대금 15조 넘기고 코스피 시장이 그럴 때에 시즌 보실까요? 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즌 기준에서 일본 기준의 거래대금 터진 날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폭등이 나온 날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든다면 이날쯤 됐나요? 5월 며칠쯤 될까요? 이날 29% 상한가 하죠.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졌는지 볼까요? 이날 거래대금 얼마요? 2조 3천억이 됩니다. 2조 3천억.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방송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모든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방송에서 윤정두 까라 윤정두 나부랭이들 나와가지고 헛소리 칙칙칙하면 야마 근거 자료 좀 보여줘봐. 이 녀석들이 말도 안 되는. 어제 얘기했잖아. 어제 새벽에 봤더니 선물에서요 240이 무너지면은 뭐 218까지 열어놔. 정신머리. 근거가 뭐냐 이거야. 그게 무너지면 왜 거기까지 내려가는지 근거를 내라는 거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응? 그러면 윤정도 얘기하는 공매도의 기준 34년 주식하면서 공매도의 기준점 한 번도 못 봤을까? 이게 언제예요? 5월 14일자 방송 원고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한번 보세요. 눈으로. 시젠 2조 3천억, EDGC 7천억, 수젠텍 4천억, 그리고 어디에서 넵지노믹스 5천억 합치면 얼마? 1조 6천억, 얘 2조 3천억, 거의 4조죠. 이 4조라는 얘기가 소름이 돋아야 돼. 무슨 얘긴데 하루에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돈이 무슨 얼마나 뿌려졌는지 이렇게 4조, 4종목이 4조? 근데 저 4종목이 4조를 갈 때에는 이런 시젠이나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4천억, 7천억씩 터지는데 왜 매매를 못해? 특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왜 매매를 못해요? 방 안에 우리 방에 계신 분들, 태민이 선생님 이런 분들 저기다가 뭐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하루 그냥 단기 그냥 한 번 들어갔다 빠져나오는데 그 자리에서만 수익이 몇 억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2조 3천억이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16,000명의 고객분들이 들어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16,0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가도 그럼 1,600억이거든요.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 있는 환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똑같은 기준에서도 예를 들면은 거래대금도 없는 애들이 이거 얼마의 거래대금 1억 주 터져봐요. 코디엠 400원짜리 1억 주 터져봐요. 400억 분이 더 되냐고. 500억? 이런 종목을 대박 나셨죠? 확 그냥 막 그냥 3,000원짜리 1,300만 주 터져봐요. 얼마? 400억이야. 여기 16,000명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우리가 대주주 돼. 그럼 공매도의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이 넵지노믹스 31,500원짜리가 옆으로 빼놓고 차트 한번 봅시다. 거래대금 없는 상태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넵지노믹스. 넵지노믹스의 경우가 지금 얼마? 21,000원이죠. 바닥이 얼마까지? 13,500원까지 빠졌죠. 저 당시가 고점도 아니야. 31,500원이 우리가 본 가격의 자락이고 57,800원인데 주봉의 거래대금 보시라는 거예요. 어때요? 거래대금 개바닥이죠. 이번에 조금 나왔지만 이게 추세를 전환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정의원님들도 몇몇 분들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자꾸 나 이거 팔아서 저거 사면 안 돼요. 바닥에서 되돌리는데 끝내줘요. 끝내주기는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공매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애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수젠텍 이런 친구들이 거래대금 완전히 죽어 있었죠. 얼마까지 빠진 거예요 이게? 13,000원? 65,000원에서부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EDGC 이런 종목군들 새배랑 떠서 그냥 그 수익 다 잡아낸 그 종목군들 여기까지 기준에서 얼마 빠진 거야 이게 여기까지 기준에서 7,700원 8,000원 23,850원짜리가 이런 종목이 깨지는 겁니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움직임이 나오는 거. 시제는요 실적되는데 왜? 시제는 자산 가치가 제한적이잖아요. 자산 가치가. 아니 그리고 윤정두가 시젠의 주가를 밀고 내려왔나? 우리 시젠 가지고 얼마나 큰 수익을 내서 시젠 수익 낸 거 한번 보여드릴게. 아니 무슨 뭐 시젠에서 수익을 못 냈으면은 질투나서 윤정두가 억지를 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기준을 잡았는지 같이 보시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단기간에 60% 이상 수익을 내고 시가총액 3위에서 그러고 나서 시젠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준 다 잡아놓죠. 교육을 하건 녹화를 하건 어떤 종목이든 여기서 다 그대로 넣어놓거든요. 시젠 예전 교육 자료가 어디 있으려나. 시젠 예전 교육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준 거 있으면은 우리 직원분도 올려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시젠 수익인증 여기 있다. 시젠 수익인증 한번 볼까요? 지금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자료 내용에 마님이나 이런 분들 다 계신단 말이에요. 이 종목군들의 이 수익, 와 수익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행복합니다, 끝내줍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일부 차익 실현에서는 난리가 아니지. 왜? 7월 한 달 내내 그냥 폭등 수익을 내놨거든. 그러면 조금 전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다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시젠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시젠 나와보라고 봐. 시젠의 기준에 이 문자 내역입니다. 잘 보세요. 2월 19일부터 좀 더 키워드릴 테니까. 자, 윤정두가 들어갈 때 2월 4월 뭐 이럴 때 교육용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그 교육용의 기준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요? 교육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비중을 1% 9만원대에서, 근데 우리가 실질 편입을 할 때는 어떻게 돼? 7월 8일 이후에. 7월 8일은 뭔데? 네이버 차익 실현하고 그걸 가지고 5월 8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와서 6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한 한 달 만에 막 60% 70%를 시가총액 3위에서, 그리고 나서 의약품 진단키트의 기준에 30% 비중까지 확대합니다. 이때 셀트리온 삼형제를 다 팔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만데 10만원대 초반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 날부터 폭등이 나와서 17만원. 이럴 때 거래대금이 얼마였어요? 많이 터질 때 2조씩 터집니다. 2조씩 터지는데 뭘 못 들어가요? 한 분이 그냥 몇억 몇십억도 들어가. 한 명이 2조짜리에 몇십억은 왜 못 들어가?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30만원까지 다 잡아먹고 나오죠. 30만원대까지. 맨 끝에는 깔끔하지 못해서, 왜? 윤정두도 사람이니까 미련 갖고 실적 마지막 보고 나옵시다 갖고 20만원대 남들 다 끝났다 거품이다 할 때 무슨 소리냐. 거품이건 말건 이거는 기술적이다. 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이고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주기 때문에 지금의 HMM, 운 좋아서 HMM 하나 딸랑 잡은 거예요? HMM의 기준이 뭡니까? 저평가야? 아니라고 그랬잖아. 저평가 아니에요. 걔가 무슨 저평가야. 부채가 있고 전환사채가 있고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을 뿐이지 저평가는 아니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지. 거기에 그 모멘텀과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수급의 모멘텀과 이런 부분들의 매집 창구에 차익 실현을 안 하는 수급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 27만원 뭐 30만원 이 기준까지 다 잡아먹고 시젠 정리해서 주도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준의 시젠의 거래대금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무상증자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상증자 나왔을 때. 자, 지금 단문 문자 이 시젠하고 PDF 파일 올려드릴게요. PDF 파일이 아니라 이제 올려드렸고 단문 문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보시고 이 시젠 같은 경우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무지하게 욕먹었어. 왜? 시젠의 무상증자는 일단 호재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야 실적은 안 보냐부터, 아니 실적 보고 얘기하지. PBR이 6.85배요 이 양반들아. 여러분들 말고 6.85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자산가치 대비해서 6배 7배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자산가치 대비. 물론 실적이 긍정적이니 그 실적 범위가 잉여금으로 남아서 해소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잉여금에 한계가 있잖아요. 왜 결론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그리고 무상증자했으니까 실질 물량 들어오면 4조죠. 4조 기준에
언제 어느 때 이제 진단키트 부분의 매출이 축소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 둔화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잖아. 그러면 올해까지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6천억이 나왔어요. 내년에 또 4천억이 나와. 1조야. 그러면 지금 4조짜리에 1조가 늘어났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훅 떨어지나? 그런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 같은 케이스에 무상증자 가지고 다시 변동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가 남아있는 거고,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공매도는 부추기는 거고, 실질 물량은 차익 실현의 물량이 더 많은 거지 공매도 물량이 더 많을 수는 없어요. 왜? 거래대금의 3% 미만. 물론 이 종목에 공매도가 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셀트리온처럼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공매도고 나발이고 그냥 이렇게 또 들어 올려준다고.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딱 들어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비슷하게 코스닥 활성화, 의약 제약 바이오, 이런 하면서 신라젠부터 해서 그게 더 날라갔지. 시가총액이 좀 더 가벼우니까 폭발적인 랠리. 예? 그때 기준에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있던 말던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결국은요 또 여기까지 밀립니다. 코로나 있기도 전에 얼마 70% 이상 밀려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애가 70%가 밀려. 왜 밀려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 시가총액 40조까지 갔는데 40조 원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 근거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움직임이 나왔지. 근데 미끄러지는데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니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잖아. 외국 애들은 되게 많이 가는데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 억지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셀트리온 가지고 우리가 수익 안 냈어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은 셀트리온 가지고 아니 수익을 안 냈으면 말을 못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혼나야 돼. 셀트리온 봅시다. 셀트리온 기준의 이 기준도 공매도 교육에 지금 누구를 뭐 욕할 필요 뭐 있어. 목요일날 셀트리온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얘네들 1사분기 2사분기의 기준이죠. 셀트리온 삼형제 2사분기에 봤다가 그리고 7월 9일날 전량차익 신호랑 못 산다 그랬어요. 시젠으로 다 옮겨갔다 그랬죠. 시젠으로. 그렇게 해서 시젠에서 7월 8월 잘 갖고 수익 냈다가 11월 25일날 수익으로 5% 셀트리온 제약을 편입하기 시작합니다. 그잖아요. 이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갑니다. 왜? 오래간만에 거래량 터졌거든. 그래야 장중에 상한가를 가.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이지. 왜? 꼬리 달고 내려오거든. 셀트리온은요. 셀트리온 제약을 못 사셨대. 그래 뭐라 그랬어요? 셀트리온. 11월 25일날 보여드려요. 실질날 보여드릴게. 직장인 문자반을 언제 오픈해요? 11월 9일날 오픈해서 그때 11월 9일날 어떤 일이 생겨요? HMM 폭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입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 HMM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11월 25일날 뻥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고 삼성전자 아직도 68,000원이네. 현대차 18만원이요. KB용 47,000원이고 삼성전기가 아유 얘가 그냥 바보 같은 녀석이 많이 미끄러졌는데 158,000원이 있어요. LG화학은 82만원 이탈시 10% 차익 실현이야. 자, 하나투어 너무 일찍 팔았었고 그 다음 셀트리온 너 나와봐. 셀트리온 나와봐라. 여기 있잖아. 수익 5% 이외 분할매수 셀트리온 제약 157,500원 편입 동영상까지 있어요. 1차 편입 155,000원 15만원 뭐 15만원인가요? 2차 편입 17만원 목표 157,500원 15만원 눌리면 그리고 17만원 목표. 이날 장중에 상한가죠. 17만원 이상 푹 목표가 17만원 근처입니다. 17만원 근처까지 뭐 23% 올랐는데 23%에 17만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뭘 어떻게 돼요? 상한가 찍었다니까 이날. 눈눈 안나 행복해서 다들 난리가 났겠죠. 동영상 다 잡아서 올려드리고 하나투어 55,000원 너무 일찍 팔긴 했고 나는 못 샀어요. 셀트리온장 난 못 샀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문자 왔는데 미친듯이 갔어요. 나 못 샀단 말이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맞아요. 크크크. 어떻게 했어요? 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셀트리온을 사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나가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는데 셀트리온은 뭐 이거 보여지나? 이거 다 보여지네. 대박이다 선생님.
맨날 그만 쓰시고 쉬세요 하시는 우리 대박 선생님께서 주력주의 수익 또 매일매일의 수익 이런 거 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수익 이 기준에 셀트리온 2회 분할 매수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라 셀트리온 32만 8천원에 헬스케어는 11만원 편입. 근데 헬스케어는 편입이 안 됐어. 셀트리온 편입이 됐죠. 그러고 나서 얼마가요? 목표주가 37만원인데 가버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어떻게 축상한가 셀트리온장 나오죠. 아까 23%에 17만원이었으면 다 이제 하루에 15% 막 이런 수익 난 거 아니에요. 이 보세요 이거. 아이고 화면이 옛날 거라 안 보이는구나. 이 보세요 이거 차트 옛날 거라 다 안 보이네. 차트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들을 11월 9일 거도 한번 볼까? 11월 9일 091 띠용 HMM 1200만주 매수 신호인가요? 매수 가격 어떻게 할까요? 알려드릴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기준거래량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문자가 나갈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HMM 목표주가 상향 12,000원 현재가 1,550원 이거 얼마 갑니까? 15,000원 가버려. 15,000원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11,000원에도 현재 주가의 편입 가능합니다. 2회 분할매수 관점입니다. 74만원 LG화학 편입입니다. 11월 9일 윤정두 생일입니다. 예? 매수. 이야 대박 감사합니다. HMN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야. 이날 24% 올랐나? 이야 VI 발동 단기 70% 수익 HMM 5차 목표주가 상향 13,000원. 12월 25일 볼까? 이거 재밌네. 12월 23일입니다. 윤정두 생일입니다. 11월 9일 생일, 12월 23일 음력 생일. 자 보십시다. 쭉쭉쭉 LG 어딨어? 10시 반에 이날 뭐냐면은 이날 뭐예요? 이날 기준이 10시 반 아닌가? 이날 기준이 저게 아니었나요? 윤정두 생일만 돼 있었나? 저는 이게 이날 10시에 개장한 줄 알았더니 어찌됐건 봅시다. 10시 넘어서부터 LG전자 편입 신규 편입자 94,000원에 15에서 20% 편입. 또 바로바로 문자 쏴버려요. 바로바로 또 편입. 잠시만요. 편입 왜? 계속 편입인 거지. 예? 옛날 상한가 같죠? 이날 상한가 같단 말이야. 이날 LG전자 계속 LG전자가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프리시즌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도 매매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단타 매매를. 요즘에 단타 매매를 잘 안 들리죠. 지난번에 드렸다가 대박 수익도 냈는데 주도주가 미끄러져 버리니까 안 드린단 말이야. LG전자 그 결론은 뭐야? LG전자 그리고 난 상한가. 현대차는 이때 12월 23일날 187,500원이요 29만원 수준까지 올라가죠. 응? 자 LG 그리고 나서 자동차 그룹주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했죠. 여기서 물량 10% 뺏겨버립니다. LG전자. 왜? 흔들어대니까. 들어가자마자 몇 프로? 그냥 대박 수익. 이야 이거 문자반 이때 132만원이 있었네. 에? 이야 지금 154죠. 응? LG전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LG전자 축하합니다 상한가 그건 나올 거야. 난리가 났어. LG전자 와 상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상가라 상 갔잖아. 그래갖고 결국은 LG전자 당일 들어와서 당일 상한가요. 이런 기준점의 기준. 그럼 이게 뭐예요? 매집에 대한 기준. 난리가 났죠. 난리가.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론은 공매도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요 보시면 7월 10일 이후에 문자 보시면 11월 25일날 분할 매수 셀트리온 제약 이후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은
11월 27일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계속 사재깁니다. 11월 이건 12월이고요. 11월 27일부터 계속 사재껴요. 얼마에서부터? 11만원대에서부터. 어떻게 비중 꽉꽉꽉 채워서 11월 25일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이 단일가 매매 들어가니까 그건 쳐다보지 맙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시다. 그래서 11만 3,500원부터 16만원 17만원까지. 그러고 나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는 셀트리온을 들어가서 35만 5천원에 전량차익 실현 끝.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 공매도가 없을 때 실적이고 나발이고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야 앞으로 끝내줄 거야 라고 해서 들어 올려질 때, 거래대금이 풍만할 때, 그때 수익을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거래대금 다 죽고 빠져 있을 때, 이럴 때 왜 70%의 손실을 받고 있냐고요. 갖고 있었더니 올라가더라. 그게 전문가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셀트리온 박사야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난리치는 양반 있어. 그 사람이 셀트리온을 그렇게 잘 알아? 뉴스 쪼가리 보고 얘기하면서 이때 뒷목 잡고 쓰러졌어. 이때 뒷목 잡고 몇 년을 고생한 거야. 그랬더니 내떴더니 가더라. 역시 대단한 양반이다. 뒷목 잡고 쓰러졌었다고. 이걸 왜 그 짓거리를 해요? 딱 하나면 되잖아요. 거래대금 터질 때만 들여다보면 되잖아. 거래대금 터질 때만. 거래대금 없을 때 어떻게 한다? 안 본다. 거래대금 없는 상태에서 거품이 끼어있는, 예를 들면은 헬릭스미스가 오늘 반등이 나왔든 말든 이런 종목의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잡혀요? 얘네들도 수익 다 내드렸기 말씀드리잖아. 수익 다 내드렸으니까. 거래대금 없죠. 지금 다 헤쳐먹고 나갔죠. 대주주분 10%죠. 시가총액 5조까지 땡겼었죠. 언제? 2018년도에 5조까지 땡겼었죠. 1월달에. 그러던 종목 시가총액 이제 1조도 안 되죠. 대주주분 10%죠. 기업 실적을 보셔요. 만약에 공매도가 나온다면 이런 쪽에 공매도가 들이붙는 거예요. 이런 종목 안 갖고 와야지. 매출 43억짜리를 가슴에 손 얹고 제 말이 맞다 생각하면은 000 공매도니까 000 이런 종목을 안 사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저한테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있어. 금융당국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있어. 이거를 무슨 신라전 나부랭이도 아니고 걔랑 얘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에? 얘 보시면은 매출 43억인데 시가총액이 5조까지 올라왔었어. 5조까지. 그게 회사예요? 이게 5조까지 시가총액 5조까지 올라왔었지. 4조 6천억 5조. 쥐들이 그러면은 5조일 때 만약에 10%라도 대주주가 팔아먹었으면은 그러면 5천억은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20% 팔아먹었으면 1조를 팔아먹은 거고, 지금 1조 가지고 통째로 사지? 지 건데 왜 안 사? 신라젠이 그랬잖아. 10조까지 올라갔는데 1조 미만으로 떨어져서 10분의 1 토막이야. 그러면 지가 사야지. 10조 올라갈 때 10% 전환 물량 차익 실현했다고 치면. 이런 종목이 얘만 있냐고요. 응? HLB 이런 종목 수익 다 내드렸죠. 8조까지 올라갈 때 시가총액 8조, 장중에 8조까지, 장중 기준에 8조까지 갔는데 걔가 지금 3조 5천억이야. 장중 기준에 8조. 야, 이 회사가요 그래도 끝내주고요. 앞으로는 무슨 개뿔이나 7조 2천억인데 장중 기준에 8조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1위를 한번 찍었어요. 응? 대주주분 12.87이에요. 실적은 얘네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얘네들을. 무슨 LG왕 64조짜리 공매도 200억 나오는 거를, 현대차 일부 나오는 거를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거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000 빨리 누르시라고. 진짜 지금 54분인데 시간도 없는데. 예? 이거 보니까 소름 안 돋아. 나는 소름 돋는데요. 뭔데 저게? 방금 설명드렸잖아. 응? 어떤 건데요? 교육 기준에 내가 넣어놔야겠다. 교육표 넣는 데다가 교육표. 아니 세상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진단 키트 거래대금, 진단 키트 거래대금. 저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아이고 상승률로 찍었네. 이거 잘못됐다. 요걸로 해야 되는데 거래대금으로. 거래대금이 4종목이 4조가 나와?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 원일 때도 있었는데 종목 4개가 4조 원의 거래대금이 나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들어간다는 거. 그럴 때 이외에 들어가면은 죽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공매도를 두들겨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당연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도 공매도 때문에 대형주 뭐 안 되는 종목 안 되고, 뭘 안 되는 종목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종목이 공매도가 쏟아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거품인 종목에 공매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거품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와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질 때, 또 해치 물량 들어올 때요. 그러면 공매도가 주가를 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밀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적이 좋으면 금호 석유처럼 오늘 저점 대비 8% 들어올리면 되지. 그런데 그게 미끄러지는 이유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같이 터지는 거라고. 30년 주식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으셔야지. 얘 지금 컨센서스가 이게 말이 되냐. 500억짜리를 3조 5천억을 만들어 놓고, 물론 앞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장 개뿔이 나름 지들이 좀 지분을 좀 늘려 놓든가. 대부분의 바이오에 문제되는 종목군들은 대주주 지분이 10% 전후예요. 매출은요 50억에서 200억 300억, 순이익 영업이익 없지 뭐가 개뿔이나.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앞으로 성장 다 좋은데 현실성을 감안하자고. 그래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하다못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멀쩡한 시장에서 70%씩 빠지나? 예? 멀쩡한 시장에 70%씩 빠져요? 그나마도 이 친구가 삼성 계열이고 대주 지분과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나마도 지금 시가총액 견디고 있는 거지. 또 경영권 승계 작업에 일목을 하죠. 누가 갖고 있어? 이거 삼성물산이 갖고 있잖아. 주가가 견인되고 얘를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면은 누가 이득이에요? 대주주가 이득이지. 대주주가. 삼성물산의 지분 누가 갖고 있어? 이재용 회장. 아직까지 부회장인가? 어찌됐건.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해서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윤정두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람 있어? 이거? 머리 좋지 않아요?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봐. 맞짱 토크 한번 해보게. 한국경제TV든 어디서 다 데리고 와봐요. 어디 3% 다 데리고 와봐. 이런 내용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머리에 담지도 못하면서 무슨 시젠이요.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뭔 개뿔 시젠이야. 거래대금이 나와야 돼요.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바뀌었느냐. 거래대금입니다. HMM이요 2달 이상을 지금 거래대금 20위 안에 계속 놓여져 있어요. 2달 이상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각이 집중되는 거고, 아무리 공매를 하려고 해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정부의 정책적인 기준이 잡혀 있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겠다는데 주가의 견인이 아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는데. 종봉 선생님께서 참 즐겁네요 하셨는데, 야간 교육 해드려서 그런가요? 목을 조금 아껴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 기준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런 캔들 교육부터 해서 이거 방송에서 다 해드린 거니까 다 한번 녹화 방송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금호석유와 HMM입니다. 목요일날 공략하실 종목군에 대한 범위, 그 기준점을 잘 고민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준에? 지금 금호석유는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말자고. 이걸 보자고. 공매도 이틀 연속 나왔단 말이에요. 공매도 순위에도 올라가 있고, 매출이 1조 5,7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얘도 PBR이 높지만 효성그룹주만큼 높지 않아요. PBR 2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윤정도가 저평가라고 평가하기는 버겁다는 거야. 대신에 분기 실적 기준이 얼마? 4,400억 예측이었는데 얼마 나왔어요? 결국은 6조 1,250억. 분명하게 모든 경제TV 다 보세요. 만약에 금호석유를 얘기하면 금호석유 실적 대박이고요. 뉴스 보고 나왔고 어디서 그냥 마냥 확 그냥 막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요, 룰이 있어요. 그것도 예측 범위의 20% 이상을 넘길 때 통상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대투에서 이 정신 나간 친구도 아니고 그냥 반이 목표 주가를 60만 원을 내놨어. 왜? 2분기 실적이 7천억을 넘길 걸로 봐요 지금. 라텍스 부분에 호조세와 나머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호조세, 기초소재 부분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장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철강의 실적이 개선이 되듯이. 근데 철강은 눌림목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철강 가격을 막 올리면 조선주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신에 분기 실적 기준이 20% 이상을 넘길 때 통상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대투에서 이 정신 나간 친구도 아니고 그냥 반이 목표 주가를 60만 원을 내놨어. 왜? 2분기 실적이 7천억을 넘길 걸로 봐요 지금. 라텍스 부분에 호조세와 나머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호조세, 기초소재 부분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장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철강의 실적이 개선이 되듯이. 근데 철강은 눌림목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철강 가격을 막 올리면 조선주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신에
그래서 정부 관계자, 철강 관계자, 조선 관계자 다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철강은 모든 기준에 다 들어가죠. 자동차, 조선, 하다못해 IT, 건설. 근데 거기서 막 가격을 막 올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시장 수익률 조금 넘기는 수준을 보면 되시는 거고, 주도주라는 건 시장을 월등히 넘기는 거. 그 기준에 화학업종은 계속 LG화학을 제가 2차 전지 효과도 있지만 화학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삼성 SDI를 안 가지고 가고 LG화학을 또 하나솔루션을 병행했습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을 이동 전략을 해서 금호 석유를 가져왔죠.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버려. 코로나19가 다시 확장이 돼버리고. 근데 그 코로나19를 떠나서도 기초수제 부분에 삼성에서 39만 원을 예측 범위를 내놔버렸어요. 오늘 변동성에 공매도가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 건데, 공매도의 업틱률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 뭐예요? 그것도 모르시면 안 돼. 한 번 들으면 아는 거잖아. 해치 물량에 대해서는 업틱률을 배제할 수 있다. 응? 어디 가서, 나는 진짜 내가 얘기하고도 소름 돋아. 이거 어디 가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고, 어디 가서 이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에서 놓고 보십시오. 가파르게 올라왔다고요? 5개월 동안에 추가적으로 못 갔어. 근데 1분기의 기준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 2분기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대. 윤정두가 아니,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실적 나오고 나온 추가적인 보고서가 상상을 초월하는 보고서 나왔어. 그러면 목요일날 개장 전에 어떻게 나올까? 쭉쭉쭉 나오겠죠, 보고서들이. 공매도 한 애들이 있어서 주가, 아니 공매도 오늘 8만 주인가 했어. 아니 얘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요, 8만 주가. 공매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얘기하잖아요. 아, 걔들이 쇼커버링, 아, 걔네들 해치 물량일 수도 있어. 꼭 쇼커버링 안 들어와도 돼. 그리고 증거금 더 넣으면 돼. 마지막으로 이런 자락에서 왜 못 잡냐 이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위에서도 잡았어요. 근데 오늘 기준에 이쪽하고 HMM 어떻게 했어요? HMM 다들 기다리셨잖아. HMM 빨리 봅시다, 빨리. 우린 매번 이렇게 남겨놓는다 그랬죠. HMM 문자가 끝도 없어. 왜? 작년에 7월부터 편입을 했고 7월부터 방송을 다 갖고 왔으니까 4월 달의 기준에서만 27,300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이, 교육이란 교육 매집부터 해서 갭부터 해서 추세부터 해서 다 해드렸어. 안 해드린 게 없어. 이게 7,000원대야. 예? 그리고 오버슈팅 아닙니다. 오버슈팅은 이게 오버슈팅입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하루에 20% 변동이 나올 때 오버슈팅 규정. 여기 보면 28,000원 35,000원 말이 써 있잖아요. 이게 뭔데? 4월 26일이니까 28,000원 써 있잖아. 뭔데? 3월 말에 35,700원 찍을 때 차익 실현 전량하고 그리고 나서 재편입한 물량 잘 보세요. 여기서 5,000주 있습니다, 뭐 10,000주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28,000원 19,000원에 이거를 전량 차익 실현을 했으니까 평균 단가가 30,000원으로 돼 있겠지. 언제? 4월 19일에. 왜? 3월 말 4월 초에 또 샀으니까.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 얼마에? 30,000원대 36,000원 후반. 그리고 개별 매매를 통해서 40,000원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오늘 기준에 다시 편입인 거예요. 오늘 기준에 다시 편입인 거야. 왜? 수구 한번 봐볼까요? 공매도 얘 나왔죠. 나왔는데 개인들이 떠하는 물량은 제한적이고 외국인 기관이 때려 사버리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도 놓고 보실 때 HMM은 수급 범위가 어떻게 돼요? 47만 주를 뺏어갔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도 업종군에서의 기준이죠. 주도 창구 기준. 오늘 여러분들께도 올려드렸다고. 보시면은 HMM 어디 있니? HMM 이렇게 해서 HMM의 34,450원 기준에 일단은 1차적으로 원래는 오늘 편입하고 이 가격이면 손절이에요. 근데 문자를 다시 보내서 이 가격에서 매집의 기준과 창구의 동향의 기준과, 그게 결국은 이 창구 UBS 한투가 매도를 한 게 아니다. 모건은 오히려 더 샀다. 한투도 어제 더 샀다. 개인에게 10만 주뿐이 안 떠넘겼다. 매집은 이만큼이나 1,500만 주나 매집돼 있는데 오늘 더 사서 1,500만 주를 넘겼다. 4% 이상이다. 실적은 또 상상을 초월한다. MSCI 지수.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4만원대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다시 편입을 했다면, 만주를 갖고 계셨다면 그럼 4억이죠. 그러면 그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산 것만 5천원의 차익 범위가 생깁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34,000원도 안 말해. 35,000원 잡았다고 치면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인 거예요. 그 수익을 1%라도 위에서 1%라도 밑에서 잡아내서 그 수익을 조금만 가지고 가도 여러분들 계좌는 그나마도 더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방 계좌 수익률이 어떠냐고요? 사실상 밋밋해요. 1월 이후에 주도주들이 못 갔으니까. 우리 주도주 IT 자동차라는 거 알잖아. HMM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또 공략했다는 것도 알잖아. 지난해 7,000원대에서부터 15,000원 공략할 때랑 비중 자체가 다르죠. 매일매일 문자가 왔고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고, 그런데 그거를 편입하시는 분이 계시고 못하시는 분이 계셔. 그거를 2만원대 19,000원대 사신 분들이 계시고 14,000원대 사신 분들이 계시고 그걸 못 사신 분들이 계셔. 그거를 여러분들 기준에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처럼 수익을 내서 야 주력주에서 못 갔어도 얘가 올해 농사는 절반은 지어줬다 할 수 있어. 그게 멘토의 역할이지. 무슨 땅 파가지고 어디 이름도 없는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캐몬 오늘 대박 나셨자면 그게 윤정두가 나쁜 놈이지.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주도주와 수익이 날 수 있는 실패가 되는 종목도 있겠죠. 그런 종목에서 수익 종목, IT 전량차익 실현 LG전자뿐이 안 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자동차는 한번 전량차익 실현했어. LG화학도 전량차익 실현했어. 수익은요 HMM 땡큐. 지난해 주력주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젠. 그냥 수익을 그냥 10% 20% 먹고 나오나? 아니지. 꾹꾹 밟아서 100% 200%. 이 HMM을 지금의 흐름에서 늦었다고요? 아니지. 여러분들이 37,000원에 잡을 거 윤정두랑 함께 35,000원에 잡으면 2,000원에 상대적인 이익을 받잖아요. 그게 만주면 2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아, 난 돈이 적어서. 금액이 적으면 금액이 적은 만큼의 기준에서. 목요일 전까지 5명의 기준에 이벤트 기준 잡아드립니다. 3+1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윤정두 시각대로 시장이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올릴 겁니다. 왜? 굳이 많은 분 안 모시고 가도 돼요. 딱딱딱 들어오셔서 딱딱딱 자산 규모에 맞게 문자반, 직장인반이든 VIP방에 딱 들어오셔서 그냥 내가 편하게 직장 다니고 내가 편하게 내 볼일을 보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대형주에서 주도주에서 11월 이후부터 해서 1월 달까지 70% 120%의 수익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그룹주, LG화학 이런 데서 내고, 수익 종목에서 HMM 같은 종목에서 폭등 수익 잡아내고, 그럼 되잖아요. 지금의 기준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계좌가 박살났어요? 주도주 가지고? 아니죠. 아까 금호석유 보신 것처럼 5개월을 고점에서 맴돌았죠. 여기서 튕겨져 오르면요 실적을 바탕으로 IT는요 더 대박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만 가지시고 함께 했을 때 내가 1% 위에서 팔고 1% 밑에서만 사도 아 그게 몇 천만 원씩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것만 느끼실 수 있다면 함께 가시는 게 맞죠. 그거 아유 이거 돈 너무 비싼데 그러시다가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퍼렇지 않아? 예? 직장인의 요즘 윤정두가 성대결절로 한 달 이상을 방송도 좀 뜸하고 마케팅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라이브 방송 146분, 직장인방 102분이 남아 계신단 말이에요. 왜 남아 계실까요? 왜 연장을 내년 내후년까지 하실까? 함께 움직이셔서 나중에 가격 오르고 이벤트 없을 때 엉엉엉 하지 마시고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 이벤트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콜센터에 전화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목요일부터는 제발 좀 엄청난 이 좋은 장의 수익을 잡아가십시오. 미국장 흔들리고 유럽장 흔들리는 거 시황 분석 어떻게 대처할 건데 같이 가셔야 대처를 잘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가셔야. 휴일에도 또 평일에도 24시간 거의 오늘 기준에서도 새벽 3시까지도 전화를 받으니까 먼저 들어오셔서 목요일날 개장 초부터 긍정적인 수익 기준 잡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주력주 스윙에서 이런 수익 잡아내신 이후에 어떤 걸로 단기 공략주, 단기 공략주 시원시원한 거 그냥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군들 오픈해드리고 바로바로 뭐 장학형 나오고 상한가 가고 이런 것도 교육용으로 들어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목요일날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추이는, 전체적인 추이는 나쁘지 않아요. 단기 변동성이 이제 뭐 눌림목 나오든 뭐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함께 해석해서 대처하면 되고요. 전체 추세는요 굉장히 강한 추세죠. 우리나라는요 상당폭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기준이죠. 결론은요, 이 좋은 장에 또 엉엉엉 우지 마시고 내 자산이 지켜져만 있다면 그걸 기회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넘겼어요? 자, 그렇게 해서